문다혜가요. 네. 이 알고 보니까 안 하는 게 없어요. 오. 음주운전도 뭐 그렇지만 알고 봤더니 경호원을 통해서 네. 환치기 수법으로 태국에서 돈을 들여와서 이 집을 사는데 보탰다는 겁니다. 네. 이게 태국에 살던 문다혜가 2019년 5월 달에 양평동을 주택을 구입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구기동 집 한 돈 5억 1천만 원에다가 2억 5천만 원을 보태는데 근데 일부 자금을 태국에서 벌은 돈을 환치기 수법을 통해서 왔고 이거를 경호원을 통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사실을 지금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태국에서 갖고 있던 태국의 바트화와 한국 원화를 그 환치기, 태국의 환치기 업자에게 그 돈을 주면 또 그 태국의 환치기 업자랑 연결돼 있는 한국의 환치기 업자로부터 문다혜가 지정한 사람에게 원화를 이렇게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바트화를 누구한테 주면 네. 한국에서도 그와 연결되는 사람이 이 원화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 외환거래법 위반입니다. 뭐 당연한 거죠. 우리가 그 하려면 다 외환거래 신고를 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외 여행 나갈 때 얼마 이상의 그 외화 현금은 못 갖고 나간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있고 하는 건데 저 불법을 한 거예요, 불법. 근데 문다혜가 저게 불법인지 모르고 했을까? 천만에요. 그 정도는 다 알아요. 네. 암만 법에 대해서 무식하다 할지라도 그 정도는 다 아는데 저거를 또 청와대 경호원을 통해서 했다. 아니, 경호원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동원됩니까? 그리고요. 네. 그러면 문다혜 대리인으로서 한국에 있는 환치기 업자로부터 그 원을 그 한국 돈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네. 그거는 이 기사에 나오질 않았는데 그것도 청와대 직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문다혜가요. 그 양평동에 거기를 9억 5천만 원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거주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 거기 뭐 공유형 숙박업 해가지고 그러면 그 방 빌려주고 그 돈 받고 네.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청와대 직원들이 그걸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청와대 직원들이 그 양평동에 공유형 숙박업 에어비앤비 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을 수금을 해갖고 보관하고 있다가 또 문다혜한테 전달하고 그 역할까지 청와대 직원이 했다는 거예요. 뭐 청와대 직원 그거 하려고 들어갔어요? 기가 근데 막히네요. 그렇다면 저 불법 환치기를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환치기 업자로부터 문다혜가 태국에서 바트화로 준 돈을 원화로 받은 사람이 청와대 직원일 가능성도 농후해요. 네. 야, 이게요. 대통령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일단 경호실에 경호를 받습니다. 그렇죠. 직계 가족들은요. 네. 받기 때문에 사실은 문다혜가 태국 가 있을 때 경호원들도 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 경호원들은 또 거기서 그러니까 국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겁니까? 그렇죠. 그들도 또 교대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그들이 살 수 있는 또 집도 있어야 돼요. 네. 그런 근무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직원들을 이용을 해서 결국 환치기 수법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태국에서 번 돈, 그 번 돈이 뭐겠어요? 네. 타이스타젯에서 준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남편 서모 씨가 네. 그때 타이스타젯에 항공사 경력 1도 없는데 넘버 2로 취업해가지고 상당 고액의 급여를 받았다. 급여뿐만 아니라 현재 생활 뭐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원금 네. 회사에도 이래저래 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참 이게 음주운전도 그렇고 환치기도 그렇고 기본적인 이게 어떤 법적 어떤 이 양심과 기준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참 제가 듣기로도 문다혜는 옛날부터 문재인 대통령한테 굉장히 하여튼 좀 뭐 아픈 손가락 비슷하게 해서 당시에 청와대에 있을 때도 꽤 사고를 많이 쳤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게 뭐 시중에 안 알려져서 그렇지 사실은 음주운전이라는 게요 이렇게 한 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죠? 네. 뭐 지원님은 운전 못하니까 모르겠지만 그럼요. 음주운전 해본 사람들 보면요 그 한 번 그렇게 실수 안 합니다. 옛날에 하다가 안 걸려요. 그럼 자꾸 해요. 하다가 이제 한번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습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음주운전 해서 걸릴 확률이 뭐 10분의 1 정도 되잖아요. 네. 뭐 단속이 거의 떠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안 걸리면 다음 해도 되겠네. 네. 한 번 더 하자. 또 안 네. 걸렸어. 야 역시 나는 안 걸려. 아. 그러다가 재수없는 사람들 또 아침에 가다가 또 걸려요. 예.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면 문다혜가 저렇게 나무차 그냥 열고 뭐 오만 저거 한 거 보면 거의 습관성 음주운전이 아닌가. 그렇죠. 거기에다 또 환치기도 하고. 환치기 또 에어비앤비 뭐 해가지고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실 직원 경호실 청와대 직원들한테 돈도 빌렸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요 현정님
이 문다혜가 그 음주 교통사고 내서 그 피해 차량 있잖아요. 택시. 아, 택시요. 네네. 이 수리 비용이 얼마가 나온지 아십니까? 네. 280만 원이 나옵니다. 280만 원.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사고가 일어난 지 11일, 열 하루가 됐는데 네. 아직까지 그 280만 원이란 건 채널A가 취재해서 어제 기사로 냈어요. 근데 이 피해 택시 기사가 그래서 좀 상해 진단서 이런 거를 내야 되잖아요. 네네. 아직까지 안 내고 있대요. 상해 진단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했으면 뭐 전치 2주다. 네, 뭐 맞아요. 어느 부위가 어떻게 좀 안 좋아져 갖고 전치 2주에 치료를 뭐 요한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병원에 가겠다고 해서 갔대요. 네. 병원에 갔는데 아직까지 상해 진단서를 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떤 케이스로 볼 수 있냐면요. 문다혜 측에서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써 있죠. 이게 합의를 왜냐하면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일단 내버리면은 물르기 어렵잖아요. 음주운전 치상 뭐 이런 거 이제 안 걸리려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죠? 그건 또 형량이 세니까. 참 지금까지 입장 하나 없고 아직까지 경찰에 출두도 안 하고 참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어쨌건 또 환치기 소식까지 들어와서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자꾸 이 대통령 자녀들에 대해서 매번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참 이런 데 없어야 될 텐데요.